오늘은 두 번째 만남입니다. 내담자가 약속을 잘 지켜서 만남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상담이란 상호 간의 관계라 양쪽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약속을 했으니까요. 네, 그런데 오실 때 부담스럽지 않으셨나요? 예, 많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해봐야 창피한 일이고 물론 목사님이 저희 일을 아시게 되니 조금 부끄럽기도 합니다. 나이도 다 먹은 사람이 목사님께 어린애 같은 이야기를 해야 하니 창피합니다. 예, 그러실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남자라는 것으로 굳세게 살아라는 말과 절대로 울지 않는다는 이 말이 우리나라의 남자의 신조가 되어서 지금처럼 힘이 들 때에 혼자서 버티기에는 정말로 힘이 드십니다. 예, 말은 인정하나 마음은 아직까지는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기나긴 인생에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환자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벗어날 수 있고 나와 같은 유형에 있는 다른 사람도 도와줄 수 있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마음속의 상태를 보시니 어떠신가요? 이런 일이 처음이라 그렇습니다. 웃기기도 하더군요. 내가 지금 뭘 하나라는 마음도 들더군요. 예, 그렇죠. 사실 저도 처음에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마음속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가 복잡하더군요. 기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나빠지고 화가 났다가 예, 그렇군요. 그러면 먼저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서로 간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서로가 인격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인가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깥에서 사람들끼리 만나서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듯이 선생님의 마음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마음속에서 그냥 생각들이 떠오르는 것이 아닌가요? 제가 그림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도화지의 평면으로 일정한 선으로만 그려진 이 그림처럼 생각들이 평면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선생님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들이 넓은 운동장의 잔디가 쭉 펼쳐져 있듯이 생각이 평면으로 펼쳐져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하지만 이제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죠. 우선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을 느끼시나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있는 것을 느끼시는지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내 마음속을 그려놓았고 그 안에 생각하고 결정하는 나라는 존재를 동그랗게 그려놓았어요. 마음속에서 내가 있는 것이 느껴지나요?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내 마음속에 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을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로 표현해 보세요. 예, 글쎄요. 그냥 편하신 대로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것을 말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야 제가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요. 예,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다. 너는 잘하는 것이 없어.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냐? 예, 지금 하신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예, 이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이 말이 계속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이러한 말이 나의 마음속에서 마치 자동차 바퀴 굴러가듯이 자동으로 리플레이되어서 나온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이 듣기가 싫지요.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도 아니고 우울하고 답답하게 만드는 말이니까요. 그렇죠. 좋은 말도 아니니까요. 그러면 일상생활을 할 때 보통 이러한 말이 마음속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잠잠히 듣고 있다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태가 되면 고개를 흔든다든지 머리를 쥐어뜯든지 밖에 나가서 걸어 다니든지 담배를 피든지 친구를 만나서 술 마시면서 대화로 잊어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잊어버리려고 했지요. 그렇군요. 그러면 없어지던가요? 예, 그때는 잠시나마 없어지는 느낌이 당연히 들지요. 하지만 또 조금 시간이 지난다거나 혼자 있다거나 일을 하다가 손님이 없을 때면 다시 나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생각이 떠오르지요. 그리고 그러한 생각에 또 집중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뒤따라오는 게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이 빠지고 일을 하면서 집중이 안 돼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 생각이 떠오르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머리가 아프시겠네요? 예, 그래요. 제발 그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해요. 그렇다고 나의 머릿속이 기계 같은 장치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바꾸기라도 할 텐데 그냥 혼자 있으면 자동으로 떠올라요. 예,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죠. 어떻게요? 이제 제가 알아들을 수 있게 소리내서 표현해 보실래요? 편하게 음성으로 표현해 보세요.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다. 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인간이다. 너는 잘하는 일이 별로 없는 인간이다. 예, 잘 하셨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냥 아무런 감정이 없이 표현하지 마시고
마치 라디오의 성우처럼 감정을 조금 가지고서 마음속의 상태를 표현해 보세요. 창피한데요? 그렇죠. 처음으로 하시니 어색하기도 하고 부끄러우실 수 있지요. 그러나 선생님만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였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랫동안 연구한 사람들도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하니 선생님의 문제는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유일한 문제이나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이 공통된 부분이 많거든요. 그 공통된 것을 토대로 일반적인 해결의 과정도 있어요. 사실 해결의 과정이 많아요. 예, 그렇군요. 그러니 다시 한번 표현해 보세요. 마치 선생님이 성우인 것처럼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외치는 소리를, 꾸짖는 소리를 표현해 보세요. 조금 감정을 넣어서요. 예,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다. 너는 능력이 별로 없는 인간이다. 너는 무능력한 인간이다. 예, 남자들이 상담을 받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또 나이 드신 남자분들은 더 어렵고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닌데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드려요. 예, 저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로 표현해 보시니 어떠세요? 글쎄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선생님께서 아실 원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내가 지우개로 지워야겠다고 하여서 억지로 지우려고 하면 이상하게 더 안 지워진다는 사실이지요. 머릿속의 생각들은 내가 없앤다고 하여서 내 마음대로 없어지지가 않아요. 예, 없어지지 않는다고요? 예, 선생님도 없애보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일정한 시간에는 또 나타나지요. 마치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매월 이자를 내는 것처럼 머릿속의 생각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꼬박꼬박 나타나지요. 그리고 내가 머릿속에서 알아챌 때는 이미 그 생각들이 더 이상 내 머릿속에서 담을 수 없을 정도로 꽉 차 있다는 말이죠. 예, 듣고 보니 그렇기도 하네요. 그러면 저는 불가능한 목표에 도전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불가능한 도전이지요. 머릿속에 긍정적인 말도 아니고 부정적으로 나에게 말하는 말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쁘거나 오래 간직해야 할 추억들은 더 쉽게 잊어지면서 나를 망가뜨리는 생각들은 해결될 때까지는 없어지지 않아요. 예, 알고 보면 간단한데 실제로는 간단하지 않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최수종 같은 유명 탤런트가 되셔서 마음속의 상태를 감정을 넣어서 표현해 보세요. 예,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다. 내가 할 줄 아는 것이 뭐냐? 너는 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내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뭐냐?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 표현을 이제 조금 잘 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여기 앞에다 의자 한 개를 가져다 놓았고 남자 청년의 인형을 갖다 놓은 것이 보이시죠? 예, 아까부터 왜 남자 인형을 저 의자에 앉혀 놓았는지 이상했거든요. 예, 저 남자 신사가 마음속의 사장님이세요. 생긴 것도 잘생겼고 옷도 잘 입었고 전문가 같은 느낌이 들죠. 예, 너무 잘생겼네요. 그렇죠. 이제 저 의자에 앉아있는 신사 인형이 마음속의 사장님이라고 믿으시고 사장님이 지금까지 하신 말을 저 인형에게 표현해 보세요. 조금 우습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래요. 그러실 수 있지요. 하지만 이전에 사장님이 허공에다가 대고 마음속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를 보실 거예요. 예, 그리고 저 인형에다가 표현하면 실제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또한 저 인형은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잘 들을 것이고 반항하거나 짜증내거나 도중에 말을 가로막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한 번만 더 표현해 보세요. 저 인형에게요.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다. 너는 잘하는 것이 없는 무능력한 인간이다. 잘하셨어요.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하셨어요. 이제는 좀 어려운 일인데요. 지금부터는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계속 잔소리를 하는 말을 소리까지 높여서 감정을 최대한 살려서 얼굴 표정까지 살려서 몸짓까지 살려서 한번 표현해 보실래요? 글쎄요. 지금까지 잘 해오셨어요. 아주 잘하셨어요.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것이 힘든 일인데요. 지금 단계는 수준이 아주 높은 거예요. 그러니 표현해 보세요. 휴. 마음을 치유한다는 것이 우선 내 마음속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해요. 그러면 해결하기 쉽거든요. 이 과정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내담자님이 좀 힘들죠. 그러나 이것은 또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해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저 머리로 기억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과정처럼 직접 하셔야 되는 과정이 꼭 있어요. 그러한 과정을 겪지 않으면 치료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것을 머릿속에서 이해한다고 하여도 실제로 행동하지 않으면
이것은 10% 정도밖에 도움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김 선생님, 잘하시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해보세요. 여기는 저 말고 아무도 없으니까요. 예, 야,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야. 야, 너는 별로 쓸모가 없는 인간이야. 조금 더 크게 더 실제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야,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맞는지 한번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야, 너는 덜 떨어진 인간이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란 말이야. 너는 할 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너는 제대로 하는 일이 없잖아. 너는 이 세상에 살아갈 가치 없는 인간이야. 어떠세요? 지금이나 이전이나 김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이러한 표정으로, 이러한 행동으로, 이러한 말투로 하지 않나요? 비슷합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니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조금 섬뜩한 느낌이 듭니다. 무섭기도 합니다.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하는 놈들을 보니 무섭죠? 영화에서 보는 살인하는 사람처럼 얼굴에 죽이려고 달려드는 모습같이 섬뜩하고 살벌하게 보이죠? 추격자라는 영화에서 그 하정우라는 배우의 섬뜩한 모습처럼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시니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리플레이되는 말을 보니 모습이 보이고 표정이 보이고 몸짓이 보이고 목소리의 톤이 보이고 어떠한 말투로 하는지 보이고 힘이 어느 정도 세고 강력한지 보이죠? 예, 외부에서 목사님이 표현하시는 것을 보니 그렇게 보이네요. 그 모습이 꼭 몽둥이 들고 죽자고 싸우는 조직 폭력배나 영화에서 보는 물불 안 가리고 싸우는 깡패 같지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는 깡패들이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만일에 바깥에서도 이러한 사람을 만나면 무섭고 두려워서 벌벌 떨겠죠. 그런데 마음속에서 이러한 사람이 나를 떠나지도 않고 내 마음속에서 사채업자같이 정기적으로 나타나고 밤마다 나타나고 숨을 돌릴 시간도 없이 나타나면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다양하게 반응을 하겠죠. 예, 그렇죠. 그래서 마음속에 이러한 무서운 존재가 나타나서 나가지도 않고 그 사람을 무섭게 몰고 가서 막다른 곳에 다다르게 되면 사람들의 반응이 극단적으로까지 나타나지요. 즉, 그 존재가 명령을 내리는 대로 자신의 판단 능력이 없이 그대로 행동을 하지요. 자기의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니라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요. 예, 맞습니다. 이것을 더 크게 집중적으로 확대해서 보면 세상에서 사람을 죽이든지 우울하여 자살을 하든지 폭력이 일어나든지 심각한 간음이 일어나든지 악랄한 사기가 일어나든지 세상에 수많은 사건이 일어나는 이유와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요. 예, 김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 정도까지 극단적일 정도까지는 아니겠지요. 하지만 어느 수준까지는 계속 선생님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선생님의 마음속에 저장되어 있는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요. 우울하고 답답하거든요. 예, 그러니 선생님의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계속 꾸짖는 말들은 이렇게 모습과 표정과 어투와 억양과 톤이 있는 상태로 계속적으로 선생님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예, 그냥 떠오르는 생각은 아니었군요. 그렇죠. 그러니 이제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그냥 무시할 것도 아니고 없애려고 머리를 흔들 것도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을 마치 요즘 나와 있는 입체 영화처럼 선생님의 머릿속의 생각들도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해 보세요. 특히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렵게 하는 말들은 내가 만나기를 꺼려하지만 용기를 가지고 해보세요. 예, 아직은 처음이라 어렵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들이 누구인지를 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정말로 잘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 중에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에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고 특히 이 경우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거의 없어지지 않는다. 마치 스마트폰처럼 내 몸에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다. 잠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도 따라다닌다. 나를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오죽이나 좋을까. 하지만 이 경우에 그러한 긍정적인 말들은 우리 마음속에서는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아마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일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살아왔고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서나
선생님에게서 또는 사회 분위기에서 그다지 칭찬을 듣는 가운데 자라지 못한 환경일 수도 있다. 칭찬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끔 들었을 것이다. 이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기를 기대한다.